제가 왜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는 대신에 웹사이트에 제 경험을 포스팅을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 이외에는 제가 말한 몇 안 되는 이야기 대부분을 캠프파이어 이야기거리를 꾸며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저를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포스팅하고 제가 말한 것이 진실 혹은 거짓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잉글랜드의 인구 약 11,000명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을 주요 도시 중에서도 매우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요. 현재 저를 포함 7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경찰관 수는 제가 취임한 이후로 가장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그 당시에는 4명의 경찰관 뿐이었습니다. 저의 상관이자 파트너였던 피터와 보통 주간 근무를 했던 스티브와 간시, 이렇게 4명과 저희보다 나이가 조금 많고 가끔 빈자리를 메꿔줄 패트릭, 이렇게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있을 때 좋은 점 중 하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가끔 소매치기 도둑이거나 술에 취해 서로 싸우는 주민들 말리는 게 대부분이죠. 가끔이라서 2년에 한 번꼴로 보기 드문 강도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소름 끼치고 기괴하거나 끔찍했던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경찰관이 되고 첫 번째로 겪은 이상하고 특이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피터와 저는 3시 30분쯤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에 서서 커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911로부터 무전을 받았습니다. 911에서 받은 그 주소를 피터는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전 장소 근처 비포장도로에 다다랐을 때 약 10분 정도 걸렸고 15초 정도 더 안쪽으로 들어서니 나무 사이로 보이는 오래되고 허름한 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1800년대쯤 지어졌을 법한 농장처럼 보였고 부분 수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피터는 그 집에 도착해서야 약 1년 전 911로부터 신고를 받고 주에 3번이나 이 집으로 출동했던 기억이 난 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마도 4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피터와 그때 당시 파트너가 아무 이유 없이, 그것도 한밤중에 자신의 집에 나타난 것에 대해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피터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였지만요. 물론 처음에는 피터와 파트너가 집안을 둘러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허락했지만 그 후로 그 남자는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 남자는 실종되었고 그 후 다른 가족이 이사와 살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은 덩굴로 뒤덮인 폐가가 되어버렸지요. 피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집의 외부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창문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확인했지만 평범해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상 없다는 무전을 했고 우리 무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전을 기다리며 뒤로 돌아가 뒷문을 확인했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저는 손이 권총에 부딪힐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낡은 문턱을 들여다보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피터를 불러 같이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무전으로 우리의 의도를 알렸고 집안을 수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터가 먼저 앞장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먼지로 인해 바로 코가 막히는 것을 느꼈고 재채기가 나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매우 많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먼지는 1인치 정도로 아주 두꺼워 보였습니다. 몇 마리의 죽은 설치류와 곤충들을 밟고 지나가야 했지만
그 외에는 거실을 제외하고 1층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거실을 확인하던 중 먼지 속틈 사이로 현관문에서 지하 계단으로 이어지는 얇고 투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여기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911에 전화해서 경찰을 여기로 유인하려고 한 걸까?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지하에서 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터가 경찰이다 나와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먼지가 없진 않았지만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낭, 책, 촛불, 오래된 회전식 전화기, 심지어 음식 포장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고 피터는 옆방으로 갔습니다. 창문들은 죄다 깨져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없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청소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피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월씨, 내가 봐야 할 것이 있어. 무슨 일이야? 라고 제가 방으로 가면서 대답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40대 중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남자의 시신은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터는 발로 시신의 손을 툭 쳤고 손은 뻣뻣해 보였습니다. 저는 911에 전화를 걸어 우리의 상황을 전달했고 의료팀, 검시관, 검사관 등 관련된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간시와 패트릭도 몇 명의 도시 경찰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패트릭은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우며 우리에게 와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지금 바로 서로 돌아가야 해. 경찰서장이 너희랑 얘기하고 싶어 해. 잠깐만요. 피터가 말했습니다. 그 시신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패트릭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를 막지는 않았어요. 저는 피터를 따라 한 검사관에게 갔습니다. 그가 말하길 죽은 지 사흘이 됐다고 하더군요. 피터는 이 대답에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장에게 가기 위해 차로 가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과 그 사망한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있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라고 피터가 말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은 페인트처럼 창백했고 숨은 거칠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 피터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집에 있던 그 남자가 바로 10년 전에 내가 9.11 무전을 받고 출동했을 때 그 집에 살고 있던 그 남자였다고. 저는 그가 농담을 하거나 저를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말을 재미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볍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가 실종되었다가 10년 후에 돌아와서 죽었나 보군요. 저는 살짝 웃었지만 피터는 묻지 않았어요. 피터는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내가 10년 전 그때 그의 모습이랑 똑같아. 마치 나이를 먹지 않은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약 5시에 경찰서에 도착하여 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1시간 동안 바보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필요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틀 동안 피터는 혼자 밖에 돌아다녔는데 서장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저는 굳이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피터 대신 패트릭과 함께 순찰을 돌았습니다. 둘째 날 밤, 저에게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피터의 기억이 맞았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 경찰 보고서와 검사관 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프랭클린 웨스턴 벤틀리였고 1957년 6월 23일에 태어났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사망 원인은 불명확했습니다. 그가 사망했을 때 입고 있던 모든 옷은 2001년 이전에 만들어졌고 그가 입고 있던 재킷의 제조사는 2006년에 폐업했습니다. 그는 운전면허증도 가지고 있었는데 4년이나 만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피터의 이야기를 마침내 믿게 만든 결정적 증거는 그가 2003년 6월 22일에 실종되었고 그의 사건에 대한 단서는 이틀 전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실종되었을 때 그는 45세였고 사망했을 때 그의 시신은 그 이상 나이가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그는 1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늙지 않았으며 사망 4일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